용희님, 네, 연결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오늘 그 드루킹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예, 제가 좀 생각한 바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네네네. 드렸습니다. 네. 예, 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네. 뉴스에 나온 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원래 친노더라고요. 99년도에 이제 노무현을 만나고 노무현을 지지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나름 이제 서프라이즈인가 하는 그 인터넷 웹진에서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조금 알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만 이제 활동하다가, 나름 경공모인가 하는 그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그 모임이 이번에 걸린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 돌린 그 그룹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그룹이 근데 숫자가 대략 한 2,500명 정도 전성기 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죠. 그 기사에 나온 얘기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생각되는 게 이제 11일 날 11억 이제 운영비가 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간단히 이제 산수를 해보니까, 지금 드루킹이 이제 있는 그 회사가, 느릅나무 출판사가 하는 그 회사가 월세가 대략 한 450만 원 정도라고요. 처음에는 한 층만 쓰다가 이제 인원이 는다고 1층 더 쓰고 그 위에 3층까지 써서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450만 원 정도에다가 이제 거기 인원들이 몇 명이 상주하고 먹고 자는 거 이제 돼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운영비가 11억이라면 좀 상당히 액수가 크잖아요. 예. 근데 그 450만 원만 이제 딱 계산해 보면은 대강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나요? 1년에? 네네. 크게 잡아서 한 6천만 원 내외 잡고, 6천만 원보다 안 되겠죠. 6천만 원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다른 거 이제 세금, 부가금, 공과금 하면 그러고. 아니, 기본적으로 450만 원이면 4,500 하고. 전기값 같은 거. 네, 4,500 다른 공과금, 관리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달 한 1,000만 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넉넉 잡아서 한 1,000만 원. 네. 그 정도 컴퓨터 들어가면 그 정도 잡으면. 네. 그러면 1억 2천 정도인데 이제 11억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인건비란 게 또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누 같은 걸 팔았다고 하는데, 비누 팔아서는 11억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거 이제 판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조그만 자기들 이너서클에서 팔거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몇 개 팔아서 11억 원의 돈을 만들었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비누 팔아가지고 어떻게 11억을 만들죠? 비누 말고도 이렇게 유산 그런 음료도 팔고, 네. 그리고 무슨 파키스탄에서 원단을 이제 가져와서 좀 팔았대요. 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판다고 해도, 비누 판 가격이 한 번에 100몇만 원이 입금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인원 안에서 판 거겠죠. 아니면 그 사람도 이제 좀 아는 사람 이렇게 팔아도, 그걸로 이제 수억 원의 돈을 벌기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자기들이 만들면 그렇게 유명했다면 벌써 그냥 완판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진 않으니까. 네.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수입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생각해보면 무슨 수입원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제 댓글 달리는 거잖아요. 네. 댓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일종의 수입원을 삼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봐요.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정치 때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다들. 네네. 그리고 잘하면 연예인들도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마 수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 또 아마 이제 이 사람들 대해서 이제 계급이 있던데, 계급에서 이제 높은 계급을 해서 돈을 좀 더 내야 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1인당 이렇게 강좌되는 게 한 9만 원 정도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은, 네.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은 그렇게 크게 지출이 없겠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 이제 대관하고 하니까 조금 지출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이렇게 아무리 합쳐도 11억, 그건 안 될 것 같고, 사용료가 11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번 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쓴 걸 얘기하는 거죠. 11억을 쓰는 그런 규모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잡히긴 잡혔지만은 어쩌면은 이제 다른 데다가 이런 비슷한 시설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왜냐면 이 사람 처음 잡혔을 때 휴대폰 압수된 게 170개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600개 아이디를 사용해서 뭐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진짜 이제 매크로 돌려서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한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 인원이 한 2,500명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 이너서클 안에서, 거기서 이제 뭐, 아이디 또 사로 사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다 돈인데, 네. 뭐 그것 때문에 돈은 들 수가 있는데, 항상 11억이 들진 않았을 건데, 아마 최대한 들어서 한 11억 정도 들었으니까, 그걸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서 강의할 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시설 아직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다 밝혀진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예. 네네. 지금 어딘가에 또 숨어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를 이 카페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공진모란 거를. 네. 큰 무리 없이 10년 정도 운영하고 그동안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450만원, 뭐 몇백만원 그 월세를 제법 싼 월세가 아닌데 그거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제때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입이 제법 괜찮은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나름의 수입원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니면 진짜 정치인들하고 제가 볼 땐 민주당하고 커넥션이 훨씬 전부터 있어서 이번 대선 때 1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어서 그 전부터 지원을 좀 받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김경수 말처럼 뭐 안개 뭐 작년 뭐 대선 이맘때쯤에 온 사람 그건 아니지 않나. 왜냐면 이 사람이 친노 출신이고 하니까 오히려 노무현을 기점으로 하면 오히려 김경수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노무현을 전에 알던 사람이거든요. 네. 예. 아마 김경수한테 그 전부터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노회찬 같은 사람도 이 사람하고 일종의 이제 연락선이 있었다고 하니까, 결코 그쪽 세계에서 전혀 이제 생판 모르는, 그냥 브로커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론처럼 이제 여겨지기도 했고, 나름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이제 댓글 공장을 이제 운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사실 그동안은 이제 뭐, 운영하면서 뭐 댓글 달기 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그쪽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좀 대가도 받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게 공짜는 아니죠. 공짜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대권을 잡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요구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뭐 이제 주고받고가 이제 그냥 적당한 데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대권에서 문재인이 되는 순간에 문재인에 이제 올인해서 문재인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나름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문재인의 상대병인 그 안희정 공격하고 이재명 공격하고를 이쪽 그룹에서 얘기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공격하는 그런 그룹이 사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 있는 그런 인터넷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안희정이나 이쪽 공격하다가 잘못하면 역풍당해서 이게 불법적이다라는 이런 걸로 걸리면 이제 문재인이 오히려 공격받아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문재인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 덕분에 이제 안희정 물러나고, 그리고 또 안철수도 공격해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데 나름 협력한 공을 세운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동영상 나온 것 중 하나가 이제 김정숙이가 이제 민주당 경선날에 경인선을 샜잖아요. 경인선으로 가자 이러잖아요. 김정숙이 그 사람도 경인선의 중요함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당시에. 그걸 누가 얘기해줘서 김경수가 얘기를 해줬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박을 받은 관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였고, 이제 대권을 이제 딱 얻었을 때, 김경수가 이제 일종의 그 중간에서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밖에 드러나면 안 되는 그룹이잖아요. 이런 댓글 조작팀이. 네네. 근데 이제 이 댓글 조작팀이 이제 대권을 딱 잡고 이제 대권 잡은 이후에도 나름 뭐 이제 도와줬겠죠. 문재인의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이제 갔을 때 역풍 부는 거 다 막고 네.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여론 조작 이런 게 쫙 하는 거 도와주면서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문재인이 뭘 잘못해도 다 이제 여론 다 좋게 나왔었잖아요. 인터넷 여론들이. 네, 그런 걸 아마 도와줬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재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한테 요구할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일본 총영사 이런 거 요구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적자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그 11억 그렇게 하면서 상당수의 인원들이 대선 때도 도와줬고,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경선, 대선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네. 아마 그전에는 뭐 다른 정치인하고 따로 이렇게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대가를 이제 문재인 측에서 지불을 안 한 거죠. 지불을 안 하고, 우습게 본 거예요. 이제 딱 정권을 잡으니까, 우리말을 감이 안 들어서 이제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좀, 말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밖으로 이제 소식들이 다 새나가서, 그렇게 된 거고, 1월 달에 아마 내가 볼 땐 이쪽에서 그 평창올림픽 단일팀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 문재인의 반대되는 공격, 1월 달쯤에 공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에서. 네네. 그 기사가 이제 딱 나오니까, 추미애가 그때 막 이거 보고서 누가 매크로로 공격을 한다. 그걸 어떻게 추미애가 하나요,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여론 조작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들이 여론 조작이 안 돼. 누가 공격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겠죠. 네이버를 통해서. 그래서 잡은 건데, 잡고 보니까, 민주당 편이더라. 이런 거죠. 네. 이런 건데.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평창 그거 댓글을 공격한 거는, 네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딱히 무슨 이념 그것도 이념은 사실 그쪽 부분이긴 하지만, 이념보다도 지금은 좀 자기 위력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 공격하면은 문재인 지지도 당장 떨어뜨릴 수 있다. 그 힘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어요. 매크로를 사용하긴 했지만, 성공을 하니까 이제 문재인 측에서 놀라서, 오히려 이걸 잡아놓으려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더라.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잡히긴 잡혔지만은, 잡히기 전까지, 이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알고, 진실을 알면 이게 얼마나 그럴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이런 글들을 이제 남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마 그중 남긴 말 중 하나가 특히 이제 생각나는 게 2012년 댓글 부대의 배우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댓글 부대가 뭐냐면 이제 국정원 댓글이라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댓글 부대의 사태가 국정원이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딱히 박근혜 대통령 돕는 댓글을 올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때 권은희 같은 사람이 여자 국정원 요원 집 앞을 그 사람들이 쫙 막고서 이제 셀프 감금이니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서 네네. 엄청난 이슈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게 만약 제대로 이슈가 됐었으면 그때 대선에서 문재인 측이 됐었을 거란 얘기가 그때 있긴 있었어요. 사실 되게 박빙까지 거의 갔었거든요, 그때. 네네. 결과 모른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제 대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를 그냥 과감 없이 딱 바라보면은 그때 대선 때 그것도 정상적인 그런 민주당이 잡은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거에서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구겠어요? 문재인 측이죠, 그러면. 문재인 측이나 아니면 그 당시 야당이었던 이제 박지원 측이나 그쪽에서 이제 박지원 측이 그때 받았다고 했으니까 연락을.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애들이 이런 여론 조작 이런 거를 계속 해왔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여론 조작을 해왔고 그거를 이제
잘 써먹은 게 민주당이었고, 그런 거에 이제 사실 인터넷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속는 거죠. 속는 거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압수한 게 170개 휴대폰이라고 하는데 휴대폰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이 뭐 네. 엄청난 그 매크로 그걸 했으면은 이보다 더 많아야 될 거고. 그렇죠. 몇천 개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숫자만 해도 2,500명이에요. 이 사람들 네. 조직 안에. 뭐 지금은 다들 탈퇴하고 뭐 없어졌다고 하지만 분명히 아직 어딘가에 이제 다른 이런 종류의 그 여론 조작하는 그 본부가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상당수는 이제 자기들 집에서 이제 이 사람하고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집에서 이제 자기들 컴퓨터로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잡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딱 치면은 그게 로봇이 돼가지고 수천 개의 그런 똑같은 이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SNS로 퍼져나가는 그런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것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들 팔로워가 한 2,500명 있다고 그때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까 또 아마 그때 경인선인가 하는 그 조직이 갑자기 이제 급조돼서 그 문재인 도구로 나왔을 때는 한 1,000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이. 네. 그 정도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잡은 그 출판사 그거는 아마 이 사람이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11억 그게 1년에 11억 쓰는 그런 규모라면은 이보단 더 규모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예, 아마 어딘가에 이제 경찰이 못 잡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 이름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딘가 이런 비슷한 거를 하나나 두세 개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한 11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네. 아마 지금 지금 밝혀진 무슨 출판사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마 쓰는 비용이 해봐도 느릅나무인가요? 느릅나무가 아무리 써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안 쓸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네네. 근데 11억을 쓴다고 하면은 뭐 카페 운영에 11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터넷 카페라고 하지만 아마 이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한 2, 3억 정도면은 그게 한 2개 내지 3개는 더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규모. 아니면 그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제 생각은. 아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잡혀는 있지만은 나름 자기 뭔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건들지 않고 조용히 묻고 가려고 싶을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어쩌면 드루킹이 원하는 걸 또 들어주면서 이제 묻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드루킹은 좀 이제 조금 감옥 살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신 다른 사람은 이제 드루킹 사람 쪽을 어디 원하는 자리에 보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분명히 저는 드루킹이 어딘가에 더 이제 조직이나 뭐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블로그가 폐쇄가 됐다가 갑자기 오픈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본래 있던 그쪽에 있던 그 가구들이 그 출판사에 있던 그 안에 있는 비품들 싹 챙겨갔다고 하잖아요. 그 압수수색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뭔가가 좀 더 많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작 170개 휴대폰은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는 이게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인터넷 파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야지 이제 한 번에 1,000개씩 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진짜 인터넷 네이버 댓글 보면은 정말 문재인 측이 댓글 올리면은 그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일반 그렇죠. 사람들이. 그게 최근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걸 해보면은 문재인 선출들만 그냥 쫙 댓글이 먼저 올라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그 댓글을 그 장소를 이제 옮겨서 몇 장 가보면은 다 이제 문재인 악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거는 문재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70% 90% 지지율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어쨌든 한 사람이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의 이 댓글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 의견을 치면 이것이 여러 군데로 여러 갈래 SNS로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이 범법이거든요, 범법. 네. 네, 범법이죠. 네. 아마 저는 진짜 자금이 진짜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걸 벌어서 운영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누 팔고 뭐 이런 걸로 강연해서는 이거 11억을, 네. 11억 이상을 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매스가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사람들이 뭐 10실이거나 도와준다고 해도 네. 사실 이게 뭐 2,000명 정도가 뭐 그럼 매달 뭐 못해도 한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총영사 좀 그 정도 자리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이 정도 일했으면은 네. 이 정도 받을만 하다 생각해요. 아니 차라리 청와대 민정수석하지 뭘 일본 총영사를 갈라 그래요. 그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민정수석실에 자기 넣어달라고도 얘기가 됐었대요. 그런 요구도 했다. 했는데 안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측이 정권 잡고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나누는 이 순간에 와서는 네. 이제 좀 자기들끼리 해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많이 배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양심이 있으면 사실 일본 총영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로 열심히 해줬으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이 드루킹 말고도 다른 이런 비슷한 류의 그런 댓글팀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직도 문재인 좋아한다는 애들이 이제 문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몰라 매크로는 잘 안 쓸지 모르는데 매크로 어쩌면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모를 거야. 우리들은 어떻게 쓰는지 안 쓰는지. 네네. 워낙 그렇고. 근데 아니 이게 그 시스템이 사실 그 아이돌 그룹들 그런 음악들이 나오면 음원 사재기라든가 또 음원 UCC가 나오면 그 조회수 올리기 뭐 그런 등등의 아니면은 네. 거기 가서 그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투표. 네. 그 음악쇼 투표 같은 거 하는 거. 네. 거. 그런데 아마 투입이 됐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업에 이 사람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상당히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조금 이상한데, 네. 굉장히 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네. 방법을 이제 찾아서 그거를 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리고 10년이 넘게 1,000명 넘는 그 카페하고 이런 조직을 이제 은밀하게 이제 유지해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일단, 이 사람이 머리는 좋다. 아주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네. 이걸 유지할 능력은 있었어요, 예. 진짜. 네네네. 아니,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지금까지, 쉽게,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안 걸리면서 해온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머리는 좋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예요. 자기가 밀어줬던 사람들이 신고를 할 줄이야.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사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잡힌 게 어쩌면 이제 입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들이 잡았다면은 네. 굉장히 잘못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최소한 팔로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다고, 1,000명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어쩔 수 없이 다 새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가둔다는 거 그거 하나로 하겠다는 게 뭔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판단했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못 해주더라도 다른 거라도 줘서 이걸 막는 게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을 공권력 힘으로 이제 자기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지금 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걸로 이제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식은 계속 새나가고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마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뭐 이 정도 왔으니까 여차하면 진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하고 딜해서 자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이거는 참 노무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좌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아마 좀 자기를 무슨 뭐 로빈후드나 홍길동 같이 생각하는지 일종의 최고 부자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으로서 일종의 부를 쟁취하겠다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조직이. 그런 것 같으니까 약간 좀 로빈후드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그 행사에 내빈석에 그 사람이 맞는지는 몰라도, 내빈석에 앉아서, 같이 앉을 정도라 이러면, 민주당 행사가 아니라 그게 아마 9주년, 이 사람이 네. 원래 외부 활동을 최근 이후에는 그전엔 별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마 9주년 뭐라고 하지? 노무현, 60 노무현이 그때 북한 가서 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네. 남북 정상회담 그거를 뭐 9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거기 파주에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 사람 조직이 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사진 같이 찍혔잖아요. 유시민 옆에서. 네네네. 예, 근데, 유시민도 아마 보니까 이 사람이 불러서 뭐 가서, 강연도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유시민이랑도 얘기를 해본 사람이에요. 아마 이쪽 세계에서는 뭐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은 아닐 거예요. 나름 알 텐데, 지금은 아마 다들 모른다고 하겠죠. 네네. 다들 모른다고 하겠지만, 다들 아니까 이 사람이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보니까. 이게 오사카 총영사로 간 사람 한겨레 기자 간다는 얘기를 한 1월 달부터 벌써 이제 알고서 야 내가 보내달라는데 그 사람을 보내 이러면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위협을 듣고서 이제 일이 어긋나서 네. 지금 이 상황에 왔지만은 네. 예,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진짜 욕심이죠, 욕심.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용인님의 분석이었습니다.